네, 이제 두 번째 중단원 급수단원에 대해서 중단원 학습점검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분의 1. 자, 이 녀석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급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급수의 합을 찾는 것인데, 요거에 대한 표현은 일단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에 대한 일반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줌으로써 결국 무한대까지의 항들을, 뭐 말은 안 되지만 그 많은 항들을 다 더하는 것의 결과물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형태로 바꾸게 되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 루트가 나온 형태는 보통 우리가 유리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진행해주면 분자 분모의 중간만 마이너스로 바꾼 루트 k 플러스 2 빼기 루트 k 플러스 1 이 녀석을 이렇게 이제 분자 분모에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제곱제곱의 차로서 1로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한 다음에 그때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부터 쭉 대입을 해보면 1 대입했을 때 루트 3 빼기 루트 2,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루트 4 빼기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n까지 대입이 되기 때문에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지워지는 것들이 있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두 칸을 띄고 지워지기 때문에 이 지워지는 규칙에 따라서 루트 4 두 칸 띄고 이 녀석과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결국 저 녀석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남아있는 것만 보면 이 두 녀석이 남죠.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5번 문제의 정답은 발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자, 이러한 그런 관계를 만족시킨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녀석의 결과가 2로 수렴한다. 자, 우리가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다시 급수가 얘가 수렴을 하게 되면 AN에 대한 수열 AN에 대한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성질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멘트가 나왔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느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3의 n제곱분의 a의 n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면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따라서 3의 n제곱분의 an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1로 수렴한다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지금 보니까 밑이 3, 2 이런 녀석들이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전환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조금 풀어볼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일단은 분자를 지배하는 녀석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AN이 지배할 수도 있고 2의 거듭제곱인 요 공비가 2짜리인 녀석이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모를 지배하는 녀석은 이제 밑이 3인 요런 등비 수열 요 녀석이 이제 지배한다는 건 알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극한에 대한 풀이에서는 분자 분모를 지금 현재 이 분모의 경우에는 3의 거듭제곱인 그러니까 속도를 지배하는 녀석에 대한 그 높은 차수로 나눠주는 그런 정석적인 풀이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자분모를 뭘로 나눈다는 소리냐? 3의 n제곱으로 나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누게 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남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요것은 일단 2분의 1 앞으로 살짝 빼주시고 3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또 3의 n제곱분의 an 이렇게 될 것이고 2 앞으로 잠깐 빼준 다음에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수렴하는 녀석을 제외하고 이런 애들 있죠. 공비가 지금 3분의 2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0으로 수렴해 버리잖아요. 얘네들을 제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남아있는 녀석들만 보게 되면 3분의 1, 요 녀석 이렇게 두 개가 남는데 얘에 대한 극한값이 여기서 1이라고 우리가 해결을 해놨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분의 1분의 1 이렇게 해서 3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분모를 무엇으로 나누느냐? 제일 차수가 높은 녀석으로 나눠서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등비수열에서는 밑이 큰 녀석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자, 두 급수가 수렴하죠. 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녀석들이 0으로 간다는 거 우리 마음속으로 살짝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쓰면 되는데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자, 급수가 이렇게 각각 AN이라고 하는 녀석과 BN이라는 수열의 덧셈, 뺄셈, 상수배 이런 녀석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급수들도 뭔가 수렴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AN 수열에 대한 급수 또 BN 수열에 대한 급수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값을 찾아가지고 더해봐라 이건데 일단 급수의 성질에 따라서 얘네들이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찢어서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얘가 6이다. 오른쪽 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요 녀석이 4가 된다. 요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얘네들을 찾고 싶은 거니까 제가 동그라미 세모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다른 문자로 라지 x와 라지 y를 써서 설명을 해보면 2x 빼기 y가 6이 되고요. x 더하기 2y가 4가 됩니다. 우리 뭐 이거는 연립방 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2배를 해줍니다. 2배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8이 되겠죠. 그죠?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걸 빼볼까요? 아래에서 위에 걸. 그럼 5i가 2가 되니까 y는 5분의 2가 될 것이고 여기 대입해서 넘겨버리면 5분의 32, 5분의 16이 되겠죠. 16, 5분의 16, 5분의 16.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이제 아까 동그라미였고 이거 세모였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로 하면 5분의 18 이런 식으로 해서 5분의 18이 답이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수열에 AN이 나와 있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저렇게 주어져 있고 요거의 값을 찾아봐라. 지금 보니까 이제 SN이 나온 상황에서 AN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SN을 가지고서 AN을 어떻게 찾았었지?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이라는 거는 A1에서부터 AN까지를 더한 녀석이기 때문에 얘만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썼어요. 대신에 여기에서는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고 A1이라고 하는 녀석과 S1이라는 녀석이 이제 같은지를 확인해 가지고 같으면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항부터라고 바꾸면 되는 거고 다르다면 이렇게 이제 이 자체를 다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SN이라는 녀석은 2분의 1 n제곱 빼기 2분의 1 n이고요. SN-1은 2분의 1에 n-1의 제곱 빼기 2분의 1에 n-1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다 풀어서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뺐다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an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죠? 이렇게 될 텐데 2분의 1 n제곱은 지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과 2분의 1이 전개된 녀석이 앞에 빼기로서 밑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n-2분의 1만 여기에 남겠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너스 2분의 1n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있을 텐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2분의 1 해서 이제 n-1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a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인데 s1은 어떻게 돼? 원래 있던 요 sn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는 상황이니까 1 집어넣으면 0 맞죠? 그쵸? a1과 s1이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n-1이라고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돌아와서 요 시그마 이제 급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써보면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뭐라고 되냐? an은 n-1 여기다 n자리에 n 플러스 2 넣었으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일반적인 급수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급수 형태라는 것은 부분분수로 찢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급수라고 하면 이렇게 부분분수로 찢어서 하는 녀석, 그 다음에 등비급수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부분분수로 찢으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n-1분의 1 더하기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물론 앞서서는 이렇게 제가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2분의 1 해놓고서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이 어떻게 쭉 대입이 되느냐, 그러니까 2분의 1은 전체적으로 묶은 거예요. 2부터 대입하면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 3을 대입하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을 대입하면 3 대입했었죠. 4를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덧셈이 진행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녀석들이 지워지게 되느냐? 마 3분의 1 두 칸 띄고 3분의 1. 2분의 1은 안 지워져요. 마 4분의 1 두 칸 띄고 이렇게 지워지고 계속 지워지게 됩니다. 뒤에 있는 녀석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뒤에 있는 녀석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차피 뒤에 남아있는 녀석은 n을 대입했을 때 요 녀석들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만 보면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요게 남아있으니까 2분의 3에다가 2분의 1을 했기 때문에 4분의 3이라고 하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를 첫 번째 항, 요거를 두 번째 항, 요거를 세 번째 항, 얘를 n번째 항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수열의 극한이든 뭐 급수를 구하든지 간에 일반항을 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 an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모가 1부터 쭉 해서 n까지 더해져 있고 그거 분의 1이에요. 근데 1부터 n까지 더한 건 시그마, 이거 기억나시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 녀석은 2분의 n 플러스 1이었고 뭐 이제 k 제곱이라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것들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느냐면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역수로 취했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2.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 녀석 이 앞으로 잠깐 빼주시고 수렴할 테니까요. 수렴할 테니까 빼주시고 부분분수로 바꿔주시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 방금 8번에서 했던 문제랑 거의 틀린 게 다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앞에 2 써주시고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는 규칙이 연달아 지워져요. 계속 지워져요. 그러니까 뒤에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여기에 2 곱하기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2, 요 녀석이 정답이 되겠죠. 10번입니다. 첫째 항이 A, 0이 아니죠. 그리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자,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기억해야 돼요. 1-R분의 A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N 수열,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급수 찾는 거니까 1-R분의 A가 결국엔 2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잘 생각을 해야겠죠. 보통 이제 첫째 항 A,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네 번째 항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요게 이제 AN 수열에 대한 진행이라면 AN 제곱
그죠? 제곱된 수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항 a제곱, 두 번째 항 a제곱 r제곱, 세 번째 항 a제곱 r 4제곱, a제곱 r 6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이 누구냐? 얘가 a제곱이고요. 공비가 누구냐? r제곱인 거예요. 곱해져가는 거 첫째 항 뭐 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할 때는 1-r제곱 분의 a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6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쵸?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실 얘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풀어보면 이제 r과 a와 r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분모를 인수분해하고 분자를 띄엄띄엄 써주게 되면 여기에서 누가 1-r분의 a 요 녀석이 2가 되니까 약분하면 1 플러스 r분의 a라고 하는 놈이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그쵸? 그럼 요 둘만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써보겠습니다. 2-2r a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3r 얘가 a입니다. 그럼 위에서 밑에 걸 빼든 아래에서 위에 걸 빼든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5r 요 녀석이 0이니까 r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것이고 r을 어딘가에다 집어넣어 주세요.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2 더하기 5분의 2가 되니까 a는 5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첫째 항은 5분의 12 공비 r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파이. 자,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걸로 봐서는 등비급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요런 우리가 코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주기함수 반복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의 n제곱만 하면 싱거우니까 이 코사인 2분의 n파이라고 해서 n에 따라서 진행되면서 뭔가 숫자가 반복되는 그런 녀석들이 등장을 할 텐데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뽑아내는 것보다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쭉쭉 나열해 보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 전체 수열을 an이라고 두겠고요. 제가 a1부터 한번 써볼게요. a1 2분의 1의 1제곱이죠. 거기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거든요. 그죠? 코사인 그래프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이렇게 그려지실 텐데 지금 n이 1이라면 2분의 파이 요 위치고 n이 2라면은 요 위치, 3이라면 요 위치, 4이라면 요 위치예요. 자, 요런 반복이 계속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a1은 0이고요. a2는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공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찰하고 싶어서 계산하지 않고 쓰는 거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A3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0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A4는요. 2분의 1의 4제곱에다가 이번에는 1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의 4제곱 되겠죠. 그럼 이제 A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5는 다시 이쪽에서 0이 될 거고요. A6는 이제 2분의 1의 거듭제곱은 계속 되지만 이게 마이너스 1 한번 1 한번 이런 식으로 반복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 2분의 1의 6제곱 될 거고요. A6, 7은 0이 될 거고 A8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분의 1의 8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열을 급수를 다시 나열을 해보면 0 더하는 건 다 빼놓고 좀 잘 보이게 보라색으로.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6제곱부터가 아니라 제곱부터죠. 그 다음 녀석은 2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6제곱, 그 다음 녀석은 2분의 1의 8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를 생각하면 공비는 뭐가 돼? 마이너스 일단 붙어야 되고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첫 번째 항은 요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더하기 4분의 1 분의 초항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5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2번이어야 되는데 12번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에 있는 뭐 유제나 예제를 참고해서 풀도록 하시고요. 1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AC, BC가 같은 이등변인데 직각기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직각이등변 삼각형 ABC의 내부에다가 정사각형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찾아라. 자, 보통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제 등비급수예요. 어떤 도형의 축소, 등비급수. 도형이 계속해서 이제 축소되면서 그러한 도형의 넓이를 다 더해보아라 라고 하는 것들. 뭐 길게 설명이 돼 있어도 어차피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일 것이고, 그 그림을 잘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핵심적인 거는 뭐야?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 항 찾으셔야 되고요. 공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특수성이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핵심이 되겠죠. 자, 길이 같은 걸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사각형 R1을 봤을 때 당연히 내변의 길이는 같아야 되고요. 위쪽 삼각형으로 봤을 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닮음이니까 얘도 같아야 되고요. 아래쪽에 요 삼각형으로 보더라도 얘 역시 닮은 삼각형이에요. ABC랑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 즉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도 4, 여기도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쉽게 R1에 대한 넓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 4, 1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R1에서의 이 한 변의 길이와 R2에서의 한 변의 길이가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지, 어떤 비율로 줄어들어 가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그것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가 4였는데 요 삼각형이 닮음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가 같아. 근데 요 길이랑 또 요 길이는 같단 말이야. 결국 얘네들이 다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두 개가 같으니까 2씩 논아 가져야 돼. 즉 R2의 한 변의 길이가 2가 된다는 것이지. 그치? 그러니까 R2의 넓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바로 4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공비가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식이 뭐야? 1-R분의 A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1-4분의 1 분의 첫째 항 16. 그래서 4분의 3 분의 16이니까 3분의 64.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넓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 넓이의 비가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면 길이에 비해 제곱이 바로 넓이의 비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앞에 있는 그 등비급수를 이용한 순환소수 표현 문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제나 예제를 통해서 아는 걸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방정식 7x제곱 플러스 x-1은 0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 할 때, 자, 보통 이거는 지금 어느 단원을 막론하고 이거의 두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보통 아마 이렇게 쓰고 시작하실 거예요.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의들 다들 쓰고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있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수렴하는 녀석들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뭐 살짝 근의 공식을 적용해 본다고 생각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렇게 될 텐데, 이 녀석들은 결국에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녀석들이에요.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 말은 결국
등비급수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수렴하는 녀석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어떻게 얘네들을 가지고 표현하지? 이렇게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이 아니라 바로 얘를 어떻게 찢느냐, 이렇게 해놓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의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의 n제곱, 요런 식으로 이렇게 찢어 놓게 되면 이해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풀어갈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해놓고 요 녀석부터 생각하면 첫째 항이 베타이고 공비가 베타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급수 찾는 거잖아요. 등비급수 1-베타분의 베타일 거고요. 그 다음은 1-알파분의 알파겠죠. 그럼 별게 없죠, 그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통분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베타,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1 알파 분의 요거 괄호는 안 써도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베타에 1 빼기 알파가 곱해지니까 베타 빼기 베타 알파, 뭐 헷갈리니까 알파 베타로 쓸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알파가 전개되니까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 약분 지워지면서 덧셈 뺄셈으로 지워지면서 분자 분모에 얘 날라가니까 결국 1 베타 곱하기 1 알파분의 1이 되는데, 그거를 전개해 보면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묶으면 더하기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7분의 1이라고 했거든. 마이너스 7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에 알파 베타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7분의 1이라 했거든. 요거 분의 1인데 얘가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1이라고 간단히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 n제곱과 베타 n제곱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제 베타의 거듭제곱, 알파의 거듭제곱, 즉 등비수열에 대한 그 등비급수 찾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베타분의 베타, 1-알파분의 알파, 요 녀석들을 가지고 결과를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쭉 여기가 바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1인 반원이 있고요. 지금 AOB의 각도가 6분의 파이, 30도죠, 30도. 다행인 거는 뭐 이제 특수각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반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접하도록 반원을 만든 다음에 그 안쪽에다 다시 계속해서 접하도록 반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넓이의 합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이거 등비급수라고 했죠. 거기에 첫째 항 찾아야 되고요. 다음에 공비 찾아야 돼. 근데 첫째 항은 쉬운 게 요 원은 반원의 넓이잖아요. 첫 번째 원 C1이니까. 그러면은 파이 R 제곱하면은 얼마예요? 파이죠. 근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해서 첫째 항 찾았어. 그럼 공비 찾아야 되잖아. 그럼 공비를 찾을 때 당연히 이제 원의 넓이에 관련된 거니까는 반지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야. 어차피 얘는 1이니까요. 그쵸? 그럼 R을 찾기 위해서 자, 요렇게 연장선을 긋고요. 또 요 OA선에 평행하게끔 O2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평행선을 긋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이제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중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봤을 수 있는데 또는 1학년 때 원에 대해서 원의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해봤을 수 있는데, 여기 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R이기 때문에 여기가 1 빼기 R이야. 여기는 1 더하기 R이야. 직각인데 여기가 6분의 파이 30도야. 그럼 세워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 직각이야. 여기가 1 빼기 R이야. 빗변이 1 더하기 R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3분의 파이 60도겠죠. 1대 루트 3대 2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1-R에다가 2배를 한 게 1 플러스 R인 거야. 2-2R 1 플러스 R이야. 넘기고 R은 3분의 1이 된다고.
반지름 길이의 b. 아까 얘기했죠. 길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길이의 b라고 하기 힘드니까 길이가 1에서 3분의 1이 됐잖아요. 그럼 넓이는 만약에 1이었으면 얘는 9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였어요. 길이의 제곱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공비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3분의 1이었으니까 공비는 9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넓이니까. 그래서 1-9분의 1 분의 2분의 파이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9분의 8분의 2분의 파이니까 16분의 뭐 9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급수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을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단원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뒤에 있는 미분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중단원 학습 점검까지 2개의 강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 모든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